여러분 학교는 선배하고 후배하고 사귄 사람 없어요? 아 몰라요? 그래. 아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요? 아니 이제란다. 저기 영서는요? 아, 영서는 선배랑 안 사겨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혜민아 목소리 들려용? 영영영. 아 들리는군요.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듣잖아요. 뭐, 너무 경박스러워. 진짜 내 목소리가 경박한지 이거 듣고 알았더니 그냥 이게 객관적 내 목소리하고 주관적 목소리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거 알아요? 그건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외로 주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들어요 나는. 근데 이 딱 들으면 와 내 목소리 너무 경박해 막 이러니까 자 하여튼 자 보자 자 보자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알죠? 보여드리는 모든 그림이 주로 옥스토비에 있는 그림이야. 알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내겠죠, 알겠죠?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그 학교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내시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바로 그림 33. 알겠죠? 자, 그럼 이 그림 33도 내가 뭐 설명이고 자시관에 뭐 해야 되겠어? 자, 뭐 해야 되겠어? 통째 외워야 된다, 알겠죠? 외워야 된다. 자, 근데 역시나 생자로 외우면 역시나 기가 막히니까 이제 대충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말을 만들어 붙여보자 이거지, 알겠죠? 자, 뭐냐? 어떤 화학 결합이 벌어질 때, 짜잔, 이런 식의 시그마 결합도 있지만 뭐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짜잔, 이런 식의 파이 결합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특히나 저 베이 결합에서는 저 파이 결합의 상호작용이 억수로 복수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적인 책을 보면 저 둘 사이에 파이 결합 상호작용만 챕터가 하나가 있어 그냥. 그 정도로 저 파이 결합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될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아까 봤던 왜 막 대따시 그렸던 그림 있잖아. 그 왜 그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리간드 이게 금속 뭐 디오비탈 sp 그다음에 리간드 6개 그 아까 직전에 그렸던 거 그거는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에 대한 그 분자기도 함수라면 요거 지금 그린 것은 파이 결합에 대한 분자기도 함수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이 파이 결합이 형성될 때는 이 파이 결합이 형성될 때는 바로 리간드를 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손 탔다 이런 말 있죠? 왜? 그런 거 몰라요? 이제 뭐 손 탔다 이런 말 몰라요? 몰라요? 그래? 이제 혹시 뭐 애기 있어요? 어? 네? 애기? 무슨 아니 그냥 주변에 애기 있냐고. 뭐 1살 미만의 애기. 없어요? 그렇구나. 이거 주변에 애기 한번 안아보면 아는데 이제 뭐 그럼 애기 봐본 적 없어요? 애기 안아본 적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구나. 혜민이는요? 있어요. 누구 주변에 뭐 조카들 그렇지. 그래서 그 왜 애기들 그 사실은 그 안아주면 되게 좋아하죠. 그 이유는 알아요? 아기는 끊임없이 안아야 돼요. 그건 알아요? 왜죠? 애기는 왜 내려놓으면 물을까요? 애기는 왜 내려놓으면 물까요? 이게 뭐냐면요. 안아주면 좋아서예요. 그럼 안아주면 왜 좋을까요? 안아주면 왜 좋냐면요. 포유류는 어떤 그 생물학적 특징이 있냐면 포유류는 이렇게 압력이 이렇게 피부 있잖아요. 피부에 압력이 이렇게 가해질 때 몸에 어떤 호르몬이 나와요. 그 호르몬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요. 몰랐죠? 그래서 포유류는 계속 안아줘야 돼요. 포유류는 아기 때.
아기 때 이렇게 피부 접촉이 이렇게 돼야 그럼 이게 예를 들면 뭐 압사시켰다 이런 거 말고 이게 뭐냐면 이게 안았을 때 정도 이런 포근한 압력 있죠. 요게 그 포유류의 면역 기능을 강화해요. 그러면 신생아는 철저하게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신생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이기적인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주변이 뭐가 됐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우는 거예요. 뭐 하라고? 안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 건강해지게 계속 안아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제 보면 계속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애가 안았을 때는 안 울고 내려놓으면 울어.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타는 말, 아유 얘 손 탔다 이런 말, 그 손 탔다가 그때 쓰는 말이라고. 이제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리간드 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리간드에 따라 요 파이 결합이 달라진다. 뭐 무슨 말 알겠죠? 태경이 알겠죠? 태경이. 저기 뭐 박세로이 알겠죠? 세로이 박세로이. 하여튼 그러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리간드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윅필드, 또 하나가 스트롱필드. 그 덕에 전자배치가 로우 스핀이 된다, 하이 스핀이 된다를 크리스탈 필드 띠오리에서 약간 설명을 했는데 그 CF2에서는 완벽한 설명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분자기도 함수로 분석을 하면 이해할 만큼 이게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첫 번째 요게 원래 금속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있는 T2G 있죠. 여기 아까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시면 이 T2G는 아까 뭐였었냐면 넌본딩이었어요. 넌본딩이었어요. 어디서? at 시그마 형성에서. 기억나죠? 시그마 결합 형성에서는 넌본딩이었는데 얘가 중요한 게 파이에서는 매우 직접적인 기여를 합니다. 이 T2G가 뭐 아까 뭐 쓰면은 T2G니까 X, Y, YZ, ZX가 되는데 얘네가 아까 시그마 결합에서는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파이 결합에서는 이지만 놀랍게도 파이 결합에서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EG 백설표 보이세요? 얘는 또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얘는 시그마 D 엔타이 본딩이었습니다. 어디서? 인 시그마 형성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녀석은 넌본딩입니다. 어디서? 파이 결합에서. 아시겠죠?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디오비탈이 뭐 크리스탈 필드 띠오리건 리간드 필드 띠오리건 세 개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그 세 개 두 개로 갈라진 상황에서 이때 여기에 있는 EG는 아까 시그마 결합에서 엔타이 본딩이었어요. 그 리간드 그룹 오비탈이랑 금속이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본딩도 있고 엔타이 본딩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EG라고 했었다고. 근데 얘가 파이 결합에서는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림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해서 에너지적으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지금 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어쨌건 간에 뭐다? 얘가 넌본딩을 뜻하는 것이다. 어디서 파이 결합을 이룰 때는 근데 아까 T2G는 시그마 결합을 형성을 할 때는 넌본딩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있는 본딩에서는 아예 파이 결합에서는 얘가 본딩, 엔타이 본딩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윅필드 리간드라고 하는 것의 대표 선수들이 바로 얘들이죠. 얘 말고도 있는데 다른 애들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알겠죠? 그냥 거의 이거야. 그럼 얘네들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바로 할로겐들이지. 알겠죠? 그러면 이 할로겐들의 요 세 개가 뭐냐면
역시나 리간드 그룹 오비탈들이에요. 뭐가 가능한? 파이 결합이 가능한 3개만 골라서 리간드 그룹 오비탈을 또 만든 거예요. 그럼 왜 3개밖에 안 되느냐를 알려면 그룹 디오리를 한 달 동안 배워야 돼. 선형대수를 한 달 동안 해야 돼. 하고 싶지 않지? 이제 궁금해? 안 궁금하지? 그럼 어떻게 해? 외워. 알겠죠? 그래서 리간드 그룹 오비탈. 아까 시그마 그룹에서는 시그마 그룹 만들 때는 리간드 그룹 오비탈이 몇 개가 나왔어요. 몇 개를 만들었어요. 6개를 만들었죠. 근데 파이 결합을 할 때는 3개면 돼요. 아시겠어요? 3개. 그래서 시그마 결합할 때는 6개, 파이 결합할 때는 3개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만들었다 치고 이 리간드 그룹 오비탈 3개와 여기에 있는 금속의 T2G가 뭐를 만들게 된다?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게 된다는 얘기죠. 어디서? 파이 결합에서. 아시겠죠? 누구의 파이 결합? 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파이 결합에서.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 금속의 리간드 그룹 오비탈이 리간드의 이 리간드 그룹 오비탈이 왜 금속의 d 오비탈보다 더 안정하게 그려져 있을까요? 이게 왜 안정하게 그려져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금속의 d 오비탈이 2개로 갈라진 거죠. 그냥 뭐 분자기도 함수에서 뭐 이게 n타입 본딩이다, non 본딩이다, 시그마 결합에서 그렇게 이해도 되지만 그냥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에서 이게 뭐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 이게 Eg다, T2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이때 어쨌건 이건 금속의 d 오비탈인데 그거에 비해서 Eg가 됐건 T2G가 됐건 그것에 비해서 리간드 그룹 오비탈이 굉장히 안정하게 그려져 있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바로 전기 융성도죠. 요게 큰 원자일수록 AO는 뭐 주인 말이죠? 어타믹 오비탈. 이 더 안정해요? 더 불안정해요? 더 안정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리간드 그룹 오비탈이긴 한데 어쨌건 리간드의 오비탈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리간드가 전기 융성도가 크다면 원래 금속보다 더 안정하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전기 융성도가 크지 봤더니 아이고 누구라고요? 할로겐이라고. 할로겐은 기본적으로 전기 융성도 커요, 작아요? 기본적으로 크니까 이렇게 푹 안정하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분자궤도 함수의 상호작용은 본딩 아니면 n타입 본딩 아니면 non-본딩이죠. non-본딩은 뭐예요? 그냥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본딩 n타입 본딩은 뭐예요? 바로 어쨌거나 요 둘 사이에 보강 간섭이 되거나 아니면 상쇄 간섭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갈라지는 걸 뜻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금속의 T2G와 이런 할로젠의 리간드 그룹 오비탈 사이에 본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n타입 본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그렇죠. 보강 간섭이 될 수도 있고 상쇄 간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자시고 간에 무조건 상호작용이 있다면 양자역학에서는 보강 아니면 상쇄라고. 파동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안정해질 수도 있고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전자배치를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의 전자배치 또 누구를 얘기를 해볼까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뭐 크롬 했었죠? 그럼 이 금속이 지금 어쨌거나 크롬 3가라고 해봅시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크롬 3가는 스티브크 원래 D4인데 3가니까 D3겠네요. 그래서 원래는 전자가 여기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리간드 그룹 오비탈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할로젠들이거든. 근데 아시다시피 할로젠 음이온은 옥텟을 잘 만족하지. 할로젠 음이온은 옥텟을 잘 만족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전자가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전자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바로 X인데 비공호 전자가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해가지고 1-가 된 거라 얘네들은 여기에 전자가 옥텟을 만족하는 가득 찬 전자 배치가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금속의 3개의 전자와 리간드의 6개의 전자가 본딩, 엔타이 본딩에 쭈루룩 들어가겠지? 그럼 총 9개의 전자를 여기 어떻게 배치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래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저기에 있는 윅필드 리간드가 들어갔을 때의 전자 배치 변화예요. 어디서? 무슨 결합에서? 파이 결합에서. 아시겠죠? 이렇게 시그마 결합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파이 결합을 고려하게 되면 이때 여기에 있는 윅필드 리간드가 적용하게 되면 T2G가 이렇게 돼버리는 묘한 상태가 발생해 버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베이 결합을 이해할 때는 시그마 결합 따로 그 다음에 파이 결합 따로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EG하고 T2G 사이의 에너지를 뭐라고 했어요? EG하고 T2G 사이의 에너지를 바로 노란색으로 쓸까? 델타 O라고 했죠.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라고 했죠. 그것이 파이 결합을 가정하기 전에 비해서 파이 결합을 가정했더니 지금의 경우 델타 O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델타 O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저 델타 O가 줄어들게 되면 이 갭이 작기 때문에 전자 배치는 요 디오비탈에서의 전자 배치는 되도록이면 로우 스핀이 돼요, 하이 스핀이 돼요. 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페어링 에너지가 분리할 수 있으니 오히려 하이스핀 전자 배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결정장 이론에서 나왔던 윅필드 하이스핀 리간드의 특징을 분자기도 함수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기도 함수적인 리간드 필드적인 설명을 알려면 어떻게 시그마 결합 따로 파이 결합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콕콕 기억해 두시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래서 이 금속의 T2G는 여기에 있는 이 리간드들이랑 파이 결합해서 좋아진 거예요? 파이 결합해서 안 좋아진 거예요? 파이 결합해서 금속 입장에서는 불리해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금속 입장에서는 파이 결합 한다고 해서 뭐 딱히 좋은 게 없죠. 그래서 금속 입장에서는 파이 결합을 통해 이 금속이 상당히 오히려 더 불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된다? 파이 결합 자체가 효율이 크지 않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어쨌건 에너지적인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본딩으로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걸 억지로 부추겨서 엔타이 본딩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하여튼 뭐 알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 자, 근데 리간드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스트롱 필드 로우 스핀 리간드라고 하는 게 있죠. 바로 누구냐면 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완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둘 중에 가장 유명한 것 바로 일산화탄소. 얘를 토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고요. 아시다시피 삼중결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중결합이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삼중결합 중에 어디는 파이 결합이고
어디는 시그마 결합이고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3중 결합이면 시그마 결합이 하나고 파이 결합이 두 개죠. 서준? 서준 힘내주세요. 힘내세요. 서준, 서준의 눈이 작아지는 걸 내가 목격해버렸어. 서준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래. 그래. 서준이 평소에 힘 세요? 힘 세요? 안 세요? 여기서 제일 힘 센 애는 누구예요?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힘내요. 알겠죠? 그래. 자, 그래서 이따 이 일산화탄소에는 시그마 결합도 파이 결합도 자체적으로 있을 텐데 이 경우 나타나는 파이 결합 상호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리간드 자체의 파이 결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탄소와 산소의 px 오비탈을 두 개 그려두었습니다. 당연히 x축은 g축에 수직하기 때문에 px 둘 다 수직한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파이 결합의 특징상, p 오비탈의 특징상, p 오비탈은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보이세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 있는 px 오비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반화학 시간에 이 px 오비탈 사이의 파이 결합이 본딩이 되기도 하고 엔타이 본딩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p 오비탈 사이에서도 보강 간섭이 상쇄 간섭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보강 간섭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언제 상쇄가 되고 언제 보강이 되나요? 바로 두 오비탈의 부호가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오버랩되는 게 보강 간섭이고요. 상쇄 간섭은 그 오비탈의 부호가 이렇게 서로 반대끼리 만나는 게 상쇄 간섭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보강 간섭이 된다고 할 때 분자기도 함수 결과는 바로 짜잔. 짜잔. 요런 식으로다가 오비탈들을 해주죠. 분자기도 함수를. 자, 근데 상쇄 간섭이 나타난다고 할 때는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만나니까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요 사이에 뭐가 만들어진다? 노드. 마디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이놈의 분자기도 함수 꼴이 어떻게 되냐면 요런 꼴로 그 다음에 요런 꼴로 중간 어디서 싹 비워서 없어지는 새로운 좀 밉게 생긴 분자기도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포가 함수값의 분포가 요렇게 마이너스 요렇게 플러스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때 전자가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여기 탄소에도 px 오비탈의 하나의 전자, 산소에도 하나의 홀전자가 있다고 쳤을 때 얘가 분자기도 함수를 이루면 이 녀석을 파이 x 엔타이 본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 두 개의 전자가 어디 채워지겠어요? 지금 더 안정해주는 파이 본딩에 요렇게 전자 두 개가 채워지고 엔타이 본딩에는 전자가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겠어요? 이 엔타이 본딩에는 전자가 empty,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나겠죠? 요거 사실은 내가 설명하기에 앞서 일반학 1에서 충분히 공부한 적 있죠? 그죠? 요거 그거 일반학 1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N2, O2, CO 이런 것들도 다 분자기도 함수 공부했었을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파이 결합의 본딩과 엔타이 본딩 상호작용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지? 좋아. 됐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명심할 거 파이 결합은 파이 본딩은
지금 어쨌거나 전자가 채워져요. 요 상호작용에서. 그런데 파이 N타입 본딩은 지금 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된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N타입 본딩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전자가 어떻게 돼 있다? 비워져 있다는 거. 요거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자, 썼죠? 이거 준다. 에잇. 두 번째. 리간드 자체의 파이 N타입 본딩과 금속의 T2G 사이에 파이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기가 뭐 어떤 축입니다. 뭐 가상적인 어떤 축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자, 45도 벗어나 있어요. 얘는 어떤 축이고요. 그래서 이게 X축, Y축일 수도 있고 뭐 Z축, X축일 수도 있고 뭐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서 45도만큼 벗어난 오비탈이 있죠. 바로 요렇게. 바로 얘가 금속의 T2G입니다. T2G란 얘기는 얘가 XY일 수도 있고 YZ일 수도 있고 ZX 누구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오비탈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라데 속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금속의 T2G가 축에서 45도가 벗어나서. 그런데 이때 여기서 누가 접근을 하냐면 바로 리간드가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리간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탄소하고 산소의 경우 이 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자, 요게 바로 리간드 자체의 뭐 파이 N타입 본딩 오비탈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까 썼던 거 여기 그렸다가 지운 거 알겠죠? 이게 이쪽으로 딱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거 잘 보시면 여기 함수값 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함수값의 사인이 맞으면서 뭐? 보시다시피 보강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사인이 맞으면서 상쇄 간섭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일산화탄소의 그 자체의 파이 N타입 본딩이 금속의 T2G랑 오비탈 사인이 일치하는 이런 식의 파이 결합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본딩 뿐 아니라 N타입 본딩 역시 가능하겠죠. 그림을 또 그리기가 못해서
본딩만 우선 그린 건데요. 이렇게 보강이 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얘가 휙 뒤집어서 접근을 하면 플러스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완벽한 또 N타입 본딩이겠지. 즉 본딩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조건 기하학적으로 N타입 본딩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넘본딩은 그냥 넘본딩으로 끝나는데 본딩이 가능해 무조건 N타입 본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역으로 N타입 본딩이 가능해 무조건 본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알겠죠? 이제 왜? 같은 부분끼리 만나는 보강. 네, 항상 보강. 같은 부분 항상 보강. 이제 고마워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왜? 왜 그 혜민이 걸 한번 보고 뭐 이래요? 혜민이 거안 봤어요. 아 그럼요? 혜연이 거. 혜연이요? 미안. 에? 혜연이. 태연이 거 봤다고요? 그러면 뭐 그럼 혜민이는 딴 데 봤어요? 혜민이는 뭐 필기 아니고 뭐 팔 봤어요? 왜? 혜민이 안 봤는데. 안 봤다고요? 본 것 같은데?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네, 어쨌건 여기 이거도 보강 간섭. 네. 네, 그래. 이제 미안해요. 하여튼 그렇다. 보강 간섭 가서 가르쳐야지. 그래서 요건 보강인데 요렇게 들어가면 상세가 되겠지.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그래프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는 뭐라고 했어요? 여전한 금속의 그 뭐냐면 그 디오비탈 갈라짐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 얘가 바로 이거 역시 리간드 그룹 오비탈들입니다. 그런데 얘는 리간드들의 파이 N타입 본딩으로 만들어진 리간드 그룹 오비탈입니다. 자, 아까 요 리간드 그룹 오비탈은 할로젠이 가지고 있었던 뭐 px면 px, py면 py 하여튼 이렇게 전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원자기도 함수로 구성된 리간드 그룹 오비탈이라면 여기에 있는 리간드 그룹 오비탈은 바로 이 리간드들의 스스로의 파이 N타입 본딩이 있죠. 얘네들을 선형조합해서 만든 또한 리간드 그룹 오비탈들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아까 할로젠의 경우 리간드 그룹 오비탈이 금속보다 어떻게 된다고? 금속보다 아주 안정해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 경우 나타나는 리간드 그룹 오비탈은 기존 금속보다 훨씬 불리해져요. 왜일까요? 훨씬 불리해져요. 왜일까요? 훨씬 불리해져요. 왜일까요? 자, 보세요. 아까는 이거 되게 안정하다 그랬죠? 왜? 전기음 송도가 뎁다 커서. 근데 얘는 불안하다고 얘기하죠. 왜? 바로 N타입 본딩이라서 그래요. 알겠어요? 얘네들은 속성이 N타입이어서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원래 금속보다 훨씬 불안하게 원자기도 함수를 배치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뭐가 됐건 여기에 있는 T2G하고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강이 될 수도 상쇄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속성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일산화탄소 같은 것의 N타입 본딩은 여기에 전자가 채워져 있어요. 얘는 기존 전자가 없어요. 기존의 전자가 아예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전자가 전혀 없는 것들로 만들어진 리간드 그룹 오비탈이니까 여기도 전자가 있을 리가 없지.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전자가 어디에만? 바로 금속에 있는 전자만 여기 배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금속에 지금 전자가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죠? 그럼 이 세 개의 전자가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얘네가 여기 배치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마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EG와 T2G 사이의 에너지를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게 마치 새롭게 증가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 델타 O가 커졌기 때문에
짝지음 에너지도 불구하고 요놈의 전자가 되도록이면 로우 스핀 전자 배치로 된다라고 설명을 만들어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 방법이 분자기도 함수적인 설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 굳이 이런 표현 쓰나 안 쓰나 큰 상관은 없는데 그 옥스토비 책에도 나오고 뭐 옛날 책에도 나와서 쓰는 표현이 한 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자, 실제로 원자궤도 함수에 있는 전자와 분자궤도 함수에 있는 전자를 사실은 구분할 수 없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경우는 아예 여기 전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가 100% 어디에 있는 전자? 여기 있는 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어떤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뭐다? 여기에 있는 요 세 개의 전자가 있죠. 요 세 개의 전자가 짜잔 이런 식으로 금속에서 리간드로 전자가 이동해서 파이 결합이 나타났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왜? 이 경우의 파이 결합은 리간드 쪽에 전혀 전자가 없으니까 이 전자가 100% 금속으로부터 제공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위 결합이라고 하면 그냥 뭐 화이탑 수준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금속이 있고 리간드가 있으면 리간드가 전자쌍을 주면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배위 결합이잖아요. 그런데 리간드가 금속한테 전자를 주면서 만들어지는 이 배위 결합은 배위 결합 중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금속하고 리간드가 배위 결합이 되는데 그게 파이 결합이 될 때는 역으로 금속이 리간드한테 전자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든 관계도 일방적인 관계가 강한 관계예요? 상호적인 관계가 강한 관계예요? 예를 들면 친구 둘이가 있는데 한 놈은 계속 주기만 하고 한 놈은 계속 받기만 해. 그 관계 오래 유지돼요? 안 될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로 주고받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위 결합이 이 중요한 게 시그마 결합을 이룰 때는 리간드가 금속한테 전자를 주는 반면에 이렇게 효율적인 파이 결합이 되면 금속이 다시 그 전자를 리간드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아주 강력한 결합이 나타나니까 자연계에서 배위 결합은 상당히 강력한 화학 결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꾸로 금속에서 리간드로 주면서 이루어진 이런 파이 결합을 뭐라고 부른다? 파이백 본딩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분자기도 함수 이론에서는 실제로 이 전자가 누구 전자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한 7, 80년대부터 쓰던 표현이라 이게 많은 화학책에 이 표현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속이 스트롱필드 리간드들이랑 만날 때 금속이 다시 리간드한테 전자를 주면서 이런 식의 파이 결합을 이루게 되는 이런 상황을 파이 백본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앞서 이런 윅필드 리간드에서는 파이 백본딩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 줬더니 오히려 됐다 불리해져. 알겠죠? 줬더니 불리해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파이 백본딩이 잘 안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파이 백본딩이 잘 돼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많이 갈라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썼죠? 죠? 지운다잉? 지운다. 서준 지워도 되겠죠? 지운다. 자, 그 다음, 여기. 해줄게요. 해줄게요. 자, 5. 5 맞아요? 5 맞아요? 5. 루이스 구조를 통한 분석. 자, 안정한
공유결합 일수록 각 원자의 형식 전하는 뭐가 되죠? 0이 되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금속과 스트롱 필드 리간드에 의한 배위 결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냐? 예를 들어서 어떤 금속 M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보이죠? 자, 여기에 스트롱 필드 리간드니까 앞서 얘기한 누구 얘기하면 되겠어요? 바로 탄소, 산소, 이런 애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이렇게 어떤 축이 있다. 이 축을 뭐 Z축이라고 하자. 그럼 이쪽으로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압하고 전자 제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냐는 거지.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이제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자, 여기 축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탄소하고 금속이 요렇게, 자, 뭐를 이뤘을 거냐면 시그마 결합을 이뤘겠네. 맞아요? 즉 시그마 결합을 뭐 CFT도 아니고 LFT도 아니고 그냥 진짜 뭐 우리 막 배웠던 루이스 구조 있죠? 그걸로 그리자면 이거 아니에요, 그냥. 알겠죠? 저게 다죠? 저게 다죠? 자, 이때 편의상 요 금속을 그냥 전기적으로 원래 중성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닐 수도 있어요. 양이온일 수도 있는데 그냥 편의상 계산하기 편하게 중성이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이때 아시겠지만 탄소하고 산소에서 나타나는 형식전화 분포가 어떻게 되죠? 탄소하고 산소에서 나타나는 형식전화 어떻게 돼요? 바로 얘가 1-고 얘가 1+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요 둘은 루이스 구조상에서 나타나는 형식전화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형식전화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식전화 우리 어떻게 따지죠? 결합전자의 절반만 카운팅하는 게 형식전화죠. 그렇다면 이때 이 탄소의 형식전화는 얼마입니까? 이 두 전자 중에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어서 이 탄소가 전자를 몇 개 획득하느냐, 그걸로 판단하면 되니까 이 탄소의 형식전화는 얼마입니까? 바로 중성이 되었네요. 맞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루이스 구조 그릴 때 형식전화 0 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루이스 구조상에서 형식전화 0 되는 건 루이스 구조에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일산화탄소에서 탄소가 전자성을 제공하는 것이 잘 일어나는 이유가 탄소 입장에서는 지가 형식전화가 0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산소는 여전히 형식전화가 얼마예요? 형식전화가 플러스죠. 그리고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이 금속의 형식전화는 얼마예요? 1-가 되는 거 알겠어요? 왜? 없던 전자를 추가로 받았으니까. 맞죠? 맞죠?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는 형식전화가 0이 됐지만 산소가 플러스, 금속이 마이너스.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좀 이상해요? 이상하죠? 왜? 금속하고 산소 중에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클 테니까. 이게 뎁다 클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얘가 금속인데 이상하지.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바로
자, 얘가 누구냐? 금속의 T2G 중 하나입니다. 자, T2G 중 하나란 얘기는 무슨 오비탈? DXY, YZ, ZX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이 금속이 만약 여기서 짜잔 짜잔, 자 여기 점땡이 두 개 그려놨죠. 요거는 뭐 특별할 것 없는 원래 금속의 D전자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뭐 정기적으로 중성이건 아니건 D오비탈에 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있는 거를 그냥 저기 표현해 봅시다. 물론 저 D오비탈의 전자는 몇 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한 개에서부터 10개까지 있을 수 있는데 뭐 한 개라고 해도 되고 몇 개라고 해도 되고 그냥 편의상 두 개 한번 그려봅시다. 나머지 전자는 다른 오비탈이 있을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D오비탈에 있는 어떤 전자를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그럼 그게 여전히 여기 있겠죠. 뭐와 관계없이 시그마 결합 형성과 관계없이.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어머, 산소가 전자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이 산소가 내가 명색이 산소인데 내가 플러스 안 돼. 그래서 산소가 파이 결합에 있는 어떤 전자를 쑥 가지고 와요. 에이, 내 거 해야지. 그러면 난데없는 이탄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삼중 결합, 단일 결합에서 옥텟 잘 만족하고 있죠. 탄소는 옥텟 만족하려면 결합소 4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탄소가 그냥 자기 전자밀도 채우려고 파이 결합 하나를 아직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럼 금속, 이 탄소 입장에서 옥텟을 만족할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얘가 전자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 저 금속하고 탄소, 산소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짠, 짠 하면서 요렇게, 요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색깔 보시면 그 점으로 찍어 놓은 전자의 색깔을 보시면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자, 이중 결합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죠. 근데 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질 때 이 파란 전자는 누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파란 전자는 탄소가 금속한테 준 거죠. 그래서 꼭 안 그래도 되는데 관습상 이런 화살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얘한테 줬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근데 여기 있는 노란 전자는 누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얘가 얘한테 준 거라고. 그래서 화살표를 요렇게 하고 이게 파이 결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파이 백본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덕에 탄소의 3중 결합이 2중 결합이 되면서 전자성을 산소가 가져간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다시 형식 전화를 따져볼게요. 왜? 안정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형식 전화를 계속 따졌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산소 형식 전화 어떻게 돼요? 0. 요 탄소 형식 전화 어떻게 돼요? 0. 이 금속 형식 전화 어떻게 돼요? 이 금속 형식 전화 어떻게 돼요? 0. 0인 거 알겠어요? 왜 0이냐면 얘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는데 언제? 원래 노란 전자 2개 가지고 있을 때 중성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따져놓고 보면 형식전화 따질 때는 결합전자 절반 해야 되잖아요. 결국 얘는 2개의 전자를 다시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전자 2개 찍어놓고 중성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2개면 다시 중성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0, 0, 0이니까 이 구조 자체가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억수로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루이스 구조로 해석이 되는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스트롱 필드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반면 내가 뭐 직접 해보지 않겠지만 윅필드, 리간드는 이러한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뭐 할로젠 같은 거 달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할로젠이 이중결합 하는 거 봤어?
그런 본 적 없잖아요. 할로젠에다 짝대기 2개 그려놓은 거 본 적이 없을걸? 이미 거기에서 설명이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짝대기 2개 그리려고 하면 뭐 이상한 형식 전화가 나타나거나 옥텟을 만족하지 않거나 하는 불리함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위필드 리간드는 이런 식 이중결합 캐릭터를 그려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위필드와 스트롱필드를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런 루이스 구조로 접근해서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아까 양자역학 어쩌고 저쩌고 한 달 내내 공부해야 된다며. 근데 그걸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퉁칠 수도 있어.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옥테닐과 루이스 구조는 사실은 틀린 이론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직관을 주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를 버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런 거는 학교 시험에 나올런가는 모르겠지만 요런 내용들이 서울대 입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하튼 요런 설명 방법도 알아두시라.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요것으로 8장이 끝. 아시겠죠? 끝.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연력학은 학교에서 다 끝났다고 했으니까 어디로 가볼 거냐면 바로 화학 평형으로 가볼 겁니다. 알겠죠? 이 화학 평형부터 이제 완전히 계산 문제들이 엄청 나올 텐데 그 화학 평형 여러분들이 뭐 생짜로 모르는 것은 아닐 테니 뭐 평형상수 이런 건 알 거 아니에요. 뭐 온도의 함수 이런 건 알 거 아니에요. 알 거니까 뭐 그런 거는 거두절미하고 르샤틀리에 원리 알죠? 몰라? 이제 르샤틀리에 씨 알죠? 그죠? 알죠? 뭐 그런 거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챕터로는 옥스토비 책으로는 화학평형의 14장인데 14장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야 될 건 바로 활동도 얘기해요. 그죠? 활동도, 그 다음에 뭐 케미컬 포텐셜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하고 평형상수의 관계, 우리 약간 물리적인 수학적인 얘기가 될 텐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14장에서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배계수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평형상수 한 종류이긴 한데 걔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크로마토그래피 들어본 적 있어요? 왜 중학교 때 왜 분필 크로마토그래피 뭐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원리가 바로 화학평형의 분배계수예요. 크로마토그래피로 노벨상이 2개가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옥스토비 책에 또 설명이 되거든요. 그 2개 주제를 14장에서 해볼 겁니다. 알겠죠? 됐다. 그리고 학년기는 미리 나갈 테니까 자신 없는 사람은 미리 공부를 하시고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 해? 이제? 안녕. 안 해? 안녕. 안녕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영서 안녕. 서준이 안녕.